엄마, 아버지가 남긴 땅 있잖아요. 그거 팔면 얼마나 나올까요? 왜 그걸 물어보는데? 캐나다에서 새 사업을 시작하려고요.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그 땅은 내 노후를 위해 남겨둔 거야. 넌 지난번에도 서울 아파트 살 때 돈 보태달라고 해서 주택연금 담보로 돈 빌려 보내줬잖니. 그때 그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번이 마지막일 거예요. 캐나다에서 한인타운에 마트를 열려고 하는데 기회가 정말 좋아요. 그럼 내가 땅 팔고 캐나다로 갈까? 너희와 함께 살면 되겠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갑자기 창밖을 바라보더니 며느리와 눈빛을 교환했어요. 엄마, 캐나다는 추워요. 영어도 안 되시고 적응하기 힘드실 거예요. 게다가 우리 집도 좁고요. 내가 방해될까봐 그러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불편하실까 봐 그래요. 우리 생활 패턴도 다르잖아요. 그럼 손주들은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한국에 올게요. 버스 터미널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아들이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엄마, 다음부터는 갑자기 서울에 오신다고 하지 마세요. 미리 좀 알려주시고요. 우리도 일정 조율해야 하니까요. 갑자기라니. 한 달 전부터 말했는데, 그리고 12년 만에 보는 아들인데, 뭐가 갑자기야. 그래도 엄마, 서로 불편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올해 76살 김순자라고 합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는 12년 만에 만난 제 아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입니다. 캐나다에 사는 아들 태우가 사업차 한국에 잠시 들어왔다가 떠나기 전날 나눈 말이에요. 아직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12해 전 우리 태우는 서울에서 무역회사에 다니다가 캐나다 출장에서 에밀리를 만났어요.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고 태우는 캐나다 이민을 선택했죠. 그때만 해도 자주 한국에 들어올 거라고 화상통화도 자주 하자고 약속했는데 처음 몇 년은 1년에 한두 번 화상통화를 했어요. 손주들이 태어났다는 소식도 그렇게 들었죠. 엄마, 아들이에요? 데이빗이라고 지었어요. 딸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소피아로 지었어요. 화면으로만 본 손주들, 직접 안아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많이 컸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은 점점 뜸해졌어요. 명절 때 짧은 전화 한 통이 전부였죠. 내가 전화해도 바쁘다며 금방 끊곤 했어요. 내 목소리를 들으면 불편한 것 같았어요. 미국 드라마에서 보면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에 온 가족이 모인다던데 우리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친구 영희는 가끔 저를 걱정했어요. 순자야, 넌 아들 생각만 하면서 혼자 뭐 하고 사니? 우리 같이 노인대학 다니자. 하지만 전 그저 아들 생각뿐이었어요. 한 달 전 오랜만에 태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음 달에 사업차 한국에 잠시 들어가요. 가족들도 데리고 갈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드디어 손주들을 안아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언제 대구에 내려오니? 제가 묻자 태우가 망설이더군요. 엄마, 일정이 빡빡해서 서울에서만 있다가 갈 것 같아요. 실망스러웠지만 제가 직접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했죠. 영희가 제 짐을 싸는 것을 도와주며 말했어요. 아이고, 순자야. 12년 만에 보는 손주들인데 빈손으로 가겠니? 선물 좀 사가지고 가. 그래서 저는 용돈을 모아 손주들에게 줄 선물을 샀어요. 데이빗에게는 한국 전통 자개함에 담은 만년필, 소피아에게는 예쁜 한복을 준비했죠.
또 그 애들이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 있을까 싶어 김치, 장아찌, 약과도 정성껏 담아 챙겼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태우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12년 만에 보는 아들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는 많이 벗겨졌고 얼굴은 서양인처럼 붉은 기가 돌았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말투였어요. 엄마, 오셨어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Are you tired? 한국말에 영어가 절반쯤 섞여 나오더군요. 제가 못 알아들을까봐 한국말로 다시 반복하고는 했지만 어쩐지 어색했어요. 내 아들인데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처음 만난 손주들과 며느리. 사진으로만 보던 그들을 실제로 보니 너무 낯설었어요. 며느리 에밀리는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서양 여자였고 손주들은 동양과 서양이 섞인 모습이었습니다. 태우가 손주들에게 한국말로 인사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어색한 발음으로 겨우 안녕하세요라고만 했어요. 그 뒤에는 빠른 영어로 뭐라고 물어보는데 전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죠. 데이빗이랑 소피아가 할머니가 어떻게 지내셨냐고 물어봐요. 태우가 통역해줬어요. 호텔 방으로 올라가는데 태우가 물었어요. 엄마, 호텔에서 묵으실 거예요? 아니면 우리랑 같이 묵으실래요? 난 너희랑 같이 있고 싶은데. 우리 방이 좀 작아서요. 그리고 아이들이 밤에 시끄럽게 굴기도 하고요. 태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미리 제 방을 따로 예약해둔 모양이었어요. 사실 엄마 방을 이미 예약해놨어요. 옆방으로요. 403호요. 그렇게 저는 아들 가족과 다른 방에 묵게 되었어요. 짐을 풀고 옷을 갈아입은 뒤 한국 음식을 담은 보따리를 들고 아들네 방으로 갔습니다. 손주들 먹을 거 좀 가져왔어. 김치, 장아찌, 약과 다 엄마가 직접 담근 거야. 태우가 제가 가져온 음식들을 보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근데 아이들이 한국 음식을 잘 못 먹어요. 특히 김치나 장아찌 같이 맵고 짠 음식은. 약과를 내밀자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한 개를 집어 먹어봤어요. 그러다 인상을 찌푸리며 휴지에 뱉더군요. 제 마음은 조금 상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문화가 다르니까 입맛도 다른 거겠죠. 그럼 선물이라도 줄게.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꺼내 손주들에게 건넸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기대와는 달랐어요. 형식적인 Thank you만 들을 수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후 태우가 말했어요. 엄마, 내일 제가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서 오전에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에밀리는 명동에 쇼핑 가려고 하고요. 그럼 애들은 내가 애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나? 아이들은 호텔에서 쉬거나 수영장에 갈 거래요. 엄마도 좀 쉬세요. 오후에 일찍 끝나면 제가 모시러 올게요. 그렇게 첫날 밤 저는 호텔 방에 혼자 남겨졌어요.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데 이렇게 될 거면 굳이 서울까지 올라올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점심때가 되어 식당에 갔는데 놀랍게도 소피아가 혼자 앉아 있더군요. 저도 그제서야 폰을 꺼내 구글 번역기를 켰습니다. 영희가 알려준 거예요. Where is your brother? 번역기를 통해 대화를 나눠보니 데이빗은 호텔 수영장에 갔고 소피아는 배가 고파서 먼저 내려왔다고 해요. 소피아에게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번역이 잘 안 되어서 그냥 사진을 보여줬죠. 제 폰에 저장해둔 옛날 태우 사진이요. 아빠! 소피아가 사진 속 어린 태우를 알아보고 웃었어요. 그때 태우가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소피아와 제가 이야기하는 걸 보더니 놀란 표정이었죠. 엄마, 소피아랑 대화하고 있었어요? 응.
번역기로 이야기했어. 생각보다 잘 통하네. 태우는 기뻐하는 것 같으면서도 왠지 불안해 보였어요. 소피아에게 영어로 뭐라고 물어보자 소피아가 신나게 대답했어요. 소피아가 할머니한테 아빠 어릴 때 사진 봤대요. 재밌었대요. 태우가 번역해 주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태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사실 이번에 한국에 온 이유가 있어요. 그래, 뭔데? 캐나다에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요. 토론토 한인타운에 대형 마트를 열 기회가 생겼거든요. 한국 식품도 팔고 교민들을 위한 장소로 만들려고요. 그거 좋겠네. 잘 될 것 같아. 태우의 표정이 잠시 밝아졌다가 다시 심각해졌어요. 근데 초기 투자금이 좀 많이 필요해요. 은행 대출도 받았는데 조금 부족해서요. 그때 알았어요. 아들이 왜 12년 만에 한국에 왔는지, 왜 갑자기 가족을 데리고 왔는지.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애써 밝게 대답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그게 아버지가 남긴 땅 있잖아요. 그거 팔면 얼마나 나올까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땅은 남편이 제게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노후를 위해 아껴두고 있었죠. 게다가 지난번에도 태우가 서울 아파트를 살 때 큰 돈을 보태줬어요. 그 땅은 아직 생각 안 해봤어. 그건 내 노후를 위해 남겨둔 거고. 태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이 기회가 정말 중요해요. 성공하면 나중에 엄마도 편하게 모실 수 있고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여기서 바로 거절하면 남은 짧은 시간마저 어색해질 것 같았어요. 생각해 볼게. 근데 태우야, 내가 그동안 연락도 잘 안 하다가 12년 만에 와서 이런 부탁을 하니 엄마 마음이 좀 복잡하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바로 영희에게 전화했어요. 영희야, 우리 태우가 아버지 땅 팔아서 돈 대달라고 하네. 정말? 12년 만에 만나서 하는 소리가 그거야? 응. 나도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그래도 내 아들인데. 영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순자야, 정신 차려. 그 땅은 내 남편이 너한테 남긴 거야. 내 노후를 위한 거라고. 그동안 태우가 너한테 뭘 해줬는데? 연락 한번 제대로 안 하고 손주들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영희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내가 그 땅 팔아서 주면 뭐가 남아? 캐나다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대구에서 어떻게 살려고? 밤새 고민한 끝에 다음 날 아침 결정을 내렸어요. 이번엔 내 자신을 위해 선택하기로 했죠. 태우가 제 방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일어나셨어요? 오늘 오후에 출국하는데 그 전에 땅 이야기. 태우야, 나 어젯밤에 많이 생각해봤어. 솔직히 말할게. 제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최대한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땅은 팔 수 없어. 그건 내 노후를 위한 마지막 재산이야. 지난번에도 서울 아파트 살 때 도와줬잖아. 그때도 주택연금으로 빚을 내서 보내줬는데. 전화기 너머로 태우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이번이 정말 중요한 기회라니까요. 사업이 잘 되면 나중에 엄마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 태우야, 내가 날 언제 편하게 해준 적 있니? 12년 동안 얼굴 한 번 보여주지 않았잖아. 전화도 가끔이었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태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죠. 알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저희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내 결정이야. 시간이 좀 지나고 태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저희 체크아웃하고 공항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으시면 로비로 내려오세요. 서둘러 옷을 입고 로비로 내려갔어요. 태우 가족이 이미 짐을 들고 서 있었죠. 에밀리의 표정은 더 차가워 보였고
아이들은 무표정했어요. 엄마, 그럼 저희 가볼게요. 태우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 다음에 또 볼 수 있겠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했어요. 대신 손주들에게 다가갔죠. 데이빗, 소피아,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을 거야. 크게 잘 자라렴. 제 말을 태우가 번역해 주자 소피아가 눈을 반짝이며 무언가 영어로 말했어요. 소피아가 한국어 배우고 싶대요. 다음에 만나면 할머니랑 한국말로 얘기하고 싶대요. 택시에 오르기 전 소피아가 갑자기 뛰어와 제게 종이를 하나 건넸어요. 접힌 쪽지였죠. 택시가 떠나고 나서야 쪽지를 펼쳐봤어요. 서툰 한글로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적혀 있었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태우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죠.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서운했어요. 땅을 팔아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연락조차 끊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영희가 제 집에 찾아왔어요. 춘자야, 이거 봐, 내가 좋은 거 가져왔어. 영희가 들고 온 건 지역 문화센터 프로그램 안내문이었어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봉사활동이야. 외국인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들 모임도 있고 한국어 가르치는 봉사도 있대. 처음엔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피아 이름을 듣자 마음이 흔들렸죠. 소피아가 한국어에 관심이 있다고 했었지. 그렇게 저는 영희와 함께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 봉사자로 등록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비슷한 상황의 다른 할머니들을 만나면서 위로를 받았죠. 용기를 내서 태우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소피아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싶다고요. 며칠 동안 답장이 없어 실망했는데 일주일 후 태우가 아닌 소피아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소피아예요.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소피아와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통화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했죠. 소피아는 생각보다 빠르게 한국어를 배웠어요. 그 아이가 정말 관심이 있었나 봐요. 할머니, 저 한국 음식 만들어 봤어요. 김치 아니고 떡볶이. 정말 맛있었니? 예, 아빠도 먹고 놀랐어요. 한국 사람 같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피아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국제 교환 학생 프로그램이 있어요. 정말 아빠도 알고 있니? 네. 처음엔 반대했는데 제가 많이 설득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도와줬어요. 소피아가 오기까지 저는 더 열심히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이메일이 왔어요. 태우에게서였죠. 엄마, 잘 지내시죠? 소피아가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일은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엄마 결정이 옳았어요. 다른 투자자를 찾아서 사업을 시작했고 작지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태우도 소피아와 함께 한국에 오겠다는 거였어요. 엄마, 소피아가 정말 한국 방문을 기대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는데 제가 소피아를 데리고 직접 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드디어 태우와 소피아가 대구에 도착했어요. 소피아가 뛰어와 안기며 할머니, 드디어 만났어요. 라고 했을 때 눈물이 쏟아졌어요. 함께 식사를 할 때 태우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지난번에 무례했어요. 엄마 결정이 옳았어요. 제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게 되었고 더 책임감 있게 사업을 하게 됐거든요. 태우네 가족은 일주일 동안 더 머물렀어요. 처음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정말 가족같이 지냈죠. 태우는 가끔 제 방에 찾아와 예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서 행복했죠. 엄마, 캐나다 생활이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나중에는 문화 차이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랬구나. 엄마는 내가 항상 잘 지내는 줄 알았어. 그래서 연락을 자주 못 드렸어요. 제가 힘들다는 걸 알면 엄마가 더 걱정하실까봐. 태우야,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힘들 때 옆에 있어 주는 것도 중요해.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이야기해. 떠나는 날, 태우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엄마, 다음 겨울에 엄마가 캐나다로 오셔서 2달 정도 지내시면 어떨까요?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함께 보낼 수 있을 거예요. 76살의 나이에 새로운 모험을 떠날 수 있다니. 좋아, 생각해 볼게. 근데 내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걱정 마세요. 엄마, 소피아가 통역해 드릴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2년 전 태우가 캐나다로 떠날 때는 우리 사이에 바다만큼 넓은 거리가 생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바다가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여러분,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새로운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끊어진 끈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끈을 다시 이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다면 우리의 삶도 더 풍요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나 소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